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7일 1시가 다 돼가는데요.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7시면 7월 7일 저녁 7시에 7이 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지금 여러 언론을 제가 수백 개 기사를 다 봤는데요. 한마디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대변하면요. 이번에 결론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고만 나와도 일단 타격을 입는데 경고 갖고는 당 대표직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 이상 당원권 정지 아니면 탈당 권유 대명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어느 거가 해당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절대 가만히 안 있고 가처분 신청할 것이다. 예, 법정 투쟁에 들어간다. 그래서요. 경고가 되든 어떤 조치가 되든 간에 당 내용은 더 세진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 오늘 그러니까 7월 6일 날 하루 종일 조금 전까지 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요. 절대 나는 성상납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시계 전달해 준 적도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윤핵관들의 공격을 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7월 6일 날 당정 협의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이 사전 환담하는 이 가운데서는요. 사전 환담할 때 이제 뭐 덕담들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당정 회의가 처음 있는 회의니까. 그런데 사전 환담에서는요. 거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딱 회의가 딱 시작되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맨 먼저 이준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여기에서는요. 이 청년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청년들이요. 들고 일어나라. 나를 살려달라. 이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청년일정 나 이외에는 챙길 만한 능력 그리고 이 호응도 끌어낼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를 중징계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환담할 때만 해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이 본론에 딱 들어가니까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수세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윤심 계속 잡으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윤심을 못 잡으니까 결국 공격을 윤핵관한테 집중적으로 해서 윤심과 윤핵관을 갈라치게 하는 작전을 쓴 것이고 이것도 잘 안 먹히니까 그래? 그럼 나의 주무기는 어디냐? 청년과의 청년 팬덤층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정회의에서 청년을 향한 메시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참석자들이 말이죠. 이거야말로 윤리의 징계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비공개 회의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는데 특히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안해. 예컨대 청년 세대는 주거 공간에 다용도시라든가 부엌 등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는 경우가 요즘은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탄력적 아파트 설계를 하자. 이런 이 아이디어를요. 이준석 대표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당정 회의에서 주로 이제 민생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이게 이제 주 핵심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배포한 자료도 A4 용지 2장 분량을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왔다고. 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인사 문제에 관해서 좀 얘기 좀 미리 좀 해달라. 그래야 좀 준비를 할 것 아니냐. 보도가 되면. 그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임대차 법 개정 문제,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문제 이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데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한 소통과 협치 채널을 만드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사전 환담에서 오늘의 이슈는 한마음인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한마음이다 이렇게 건배를 제안했다. 그리고 건배는요 주수를 가지고 건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여론의 분위기는요 일단 안 좋게 가고 있어요. 이거 중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우세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장의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한테 7억 원짜리 투자 각서를 써줘 갖고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 아니야. 성상납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입막음을 했다고 한 거. 제보자의 입막음을 했다고 한 거.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 입막음 했다는 건 뭡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핵심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준석 대표가 직접 소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김성진 이 대표와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나도 소명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졌다라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 얘기, 그 다음에 이 김성진, 그러니까 성상납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브리핑하는 사람이 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거는 이제 학교를 가지고 또 이 재미있는 프레임을 걸었어요. 과학고와 하버드대를 나온 이준석, 그리고 민사고를 나온 김소연의 대결이다.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지금 정치권에서 새롭게 뜨는 프레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기 김소연 변호사도 증거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성접대를 받은 것이 알선수재 혐의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딱 두 가지인데요. 자, 이 본인이 김소연 변호사는 5번 정도 김성진 대표를 만났는데 김성진 대표는 코웃음 치면서 당연히 반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 이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JTBC에서요 단독으로 오늘 저녁에 보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준석한테 받았다는 박근혜 시계의 실물을 지금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김성진 대표 회사의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8월 15일 날, 2013년 8월 15일 날 특정해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시계가 맞느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요, 8월 15일 날 처음 유공자한테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김성진한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JTBC 보도, JTBC가요, 아이카이스트 간부였던 그 A씨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이 A씨가요, 4개의 시계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2개는 박근혜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고 다른 2개는 청와대라고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이름이 적힌 시계 남녀 1센트인데 이거는 김성진 대표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보관하라 준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라고 적힌 2개의 시계는 9월 추석 전에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요, 이 A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요,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 김소연 변호사는 강용석과 한 팀이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용석이가 맨 먼저 이거 깠잖아요.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하고 전혀 신뢰 없는 말을 믿고 김소연 변호사가 달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의 반박 입장문을 보면 강용석 변호사가 이 성상납 부인을 하는 이준석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요. 성상납 받은, 그러니까 이준석보다 훨씬 낫고 내가 강 변호사하고 친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냐, 강 변호사는 지금 와이프하고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김세희 대표가 방송을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꾸준히 전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내가 장제원, 배현진 이런 사람들하고도 충분하게 연락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 탈환하고 공격이 들어올 건데 내가 그렇게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그래서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하고 강용석만 비판하지 말라 이거. 강용석만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의원들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요, 오늘 김소연 변호사는 윤리위에요, 사전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직원을 통해서 인편으로 보냈는데요. 그 봉지에다가 본인 외 개봉 금지, 일봉, 그리고 사전 개봉하거나 유출은 형사 처벌을 한다, 이런 경고문까지 붙여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증거물들을 전부 윤리위에 보냈다라는 점을요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이 변호사가 본인이 변호사는 6일 오전 사무처를 통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증거자료 일부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 해당 자료에는요, 성접대, 증거인멸 관련 녹취록, 그 다음에 김성진 민형사 관련 증거자료, 본인의 개봉금지 상태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국민의힘 윤리위원 개개인 앞으로 송달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택한 이유는 중간에 가로채거나 개봉하는 등 사전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윤리위원이 아닌 자가 사전 개봉이나 우편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 이러한 입장문을 내.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입장문을 내놨느냐. 이번 이제 사안과 관련해서요. 그 증거라는 게 뭐냐.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을 의결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뭘 인멸했는지도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뭘 답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윤리와 관련해서 가장 신난 분들은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윤핵관들을 지칭하면서요. 거론하면서 까마귀다, 대포차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비판하고 있어요.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윤핵관을 이제 깎아내리고 있고요. 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뒤에 숨어서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인데 대충 조합을 보면 보통 한 3선 의원쯤 되는 분들, 대선 의원 이런 분들인데 자기 이름을 못 걸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3선 의원은 장제원이고요. 대선 의원은 이철규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것이다.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처럼 지금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박성민 비서실장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거 이준석 손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과 관련해서는요, 당과 대통령실은 이익은 다 봤다.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는 정확한 거다.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대통령의 콘텐츠 문제라기보다는 주변에 조력하는 사람들, 사실 지금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시스템상의 개선만 조금 이루어지면 저는 정부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더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들이 잘못하고 있다. 윤핵관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비판 입장문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그동안에 윤핵관이 자기 이름 걸고 비판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의 결정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고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아예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우고 있고, 이철규 의원은 말이 아니면 가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이런 말을 이용하면서까지 후한 무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준석 대표가 4일날 맨 먼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요. 윤핵관이 지금 배후로 있는데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 무슨 타협이 가능하냐.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하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핵관 측의 이철규 의원이 세게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란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녹취록까지 포함해서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매우 이색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이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준석 대표를 중대 사퇴시키는 거, 이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 때요. 이준석 대표가 미래위원장인가 뭘 그걸 하면서 2030 세대들의 지지율을 굉장히 높여서 오세훈 시장이 거의 20% 차이로 이기는데 결정적 수긍을 했다.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정치 가까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일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한경과 만나서 입장을 밝혔어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형태로든 이 대표가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당은 다양성을 갖고 먹고 살고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는 이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그동안 국민의힘 하면 이 연령이 좀 높잖아요. 60대 이상. 근데 젊은 세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이준석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그리고 당의 변화 이런 거를 이끌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당의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주자 지금 현재 우리 여권에서는요, 한동훈 보도에 따라서 조론수사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 2등을 하는 이 오세훈 시장의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판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윤심을 끌으려다 안 되니까 결국은 오세훈 시장을 끌어들인 것 아니냐. 왜냐면은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왔잖아요. 이거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어서 제2탄으로 오 시장을 통해서 윤리위의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소연 얘기 그 다음에 이준석 오세훈 시장까지 얘기했고 또 이런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요 빠지지 않고 논평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냐? 전효욱 의원이에요. 전효욱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이미 게임은 남았는데 미련이 좀 이미 게임은 끝나는데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SNS에 손절이 웬 말이냐 익절이라 라고 올린 것 모양인데 이러면서 이걸 비웃고 있어요. 히히 하면서 이준석 주식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보고 팔아치우는 것이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죠. 이 무드 위에 부채까지 붙여가며 뜨거운 백브링을 한 김성진 변호사. 열일하는 이유가 뭐겠냐. 2030 낭성을 인질 삼아서 청년 정치로 사기치는 이준석 대표 심판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주 익절 어쩌고는 이준석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확히 말해줄까요? 그동안 이준석 주는 관리 종목이었죠. 7월 7일은 그 허접한 이준석 주식이 여의도에서 상패 상장 폐지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9월한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요즘 국민의힘 사태를 보면서 제일 기뻐할 것은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재명 또한 기뻐할 것인데 민주당은 저런 정당이 있으니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재명은 속으로 나를 보고 염쳤다고 국힘당의 이 아무개를 보시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윤리결정을 앞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무성한데 이 성상납 사실의 확정을 내세우는 완벽주의자도 있다. 그렇게 하려면 확정 판결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사법절차라고 하는 것은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취급한다. 사실 확정은 소환조사, 체포구속, 재판과 같은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 정당은 일반 회사나 시민 같은 임의단체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한 간부가 성상납 문제를 일으켜서 소비자 불매운동이 일어나 망하게 생겼는데 그 간부는 성상납이 없었다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나올 때 징계위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회사가 살려면 당연히 그 간부를 내쫓아야 한다. 이 논리가 맞다면 국힘당에 막심한 피해를 입힌 이준석은 대표직에서 내려오도록 하거나 당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우선 임의단체인 정당의 피해를 막고 살아야 하기. 사법정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이렇게 정당과 윤리위와 그 다음에 사법기관의 차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준석이 싸움은 잘한다. 당내의 압도적 여론이 이준석 아우리지만 윤핵관을 끌고 나와서 망신을 주며 윤핵관과의 당권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 나의 당권을 탈취하려고 윤석열 측근들이 음모를 했다는 식으로 분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가깝다고 호의하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시오. 나는 피해자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내 편 안 드는 자는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그의 성질이나 평소 행태를 보아 흙탕물 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조심들 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평소에 말 좀 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윤핵관들은 냉가슴 앓듯이 괴로울 것이다. 할 말은 많으나 이준석과 멱살 잡이려 하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준석이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윤핵관이라는 말도 남들에게는 재미있게 들겠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이다. 이슬비에도 옷이 젖듯이 윤석열에게도 득이 안 된다.
권력욕이 유별난 이준석은 일찍이 윤석열이 스타로 떠오를 때부터 그를 깎아내리기 시작해서 대권 후보 경선 본선 과정에서 호시탄탐 윤석열과 그 세력 발을 걸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집권당 대표가 여전히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견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준석 본인은 윤석열과 그 측근을 동시 견제하는 일타이임의 전법이라고 여길지 모르나 상대의 감정도 생각해야 한다. 이준석은 대통령이 주요 인사나 사전 협의를 받거나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평을 털어놓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준석에 대한 평가와 신임도가 매우 낮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다. 하여튼 국힘당은 큰 문제다. 진즉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껐어야지. 도대체 자정 능력이 미달이다. 당 대표라는 사람은 윤리의 징계가 나와도 승복을 못한다. 너 죽고 나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막 가고 있다. 20, 30대 덕좀 보려고 빵선 30대를 덜렁 뽑아놓았더니 수염까지 뽑히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 징계 문제와 관련된 오늘 나온 보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저녁 10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